한국창조과학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역할을 다짐한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양극단에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됐던 이번 정상회담, 미국 연결해 들어봅니다.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나보는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은 새로운 농촌 목회로 지역과 주민을 섬기는 신갈교회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으로 북한과 중국을 향한 미국의 적극적인 압박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 변화에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서로를 의식한 강경 발언보다 지금 필요한 건 실질적인 해법일 겁니다. 무엇보다 평화를 빼놓은 대안은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조과학회는 이날 원천교회 창조과학전시관을 열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간과 생물, 우주 등에 내재된 질서와 조화가 창조물임을 과학적으로 증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지난 1981년 시작된 한국창조과학회. 한국창조과학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원천교회 문강원 목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한국창조과학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낸 한국창조과학회 김영길 명예회장은 췌장암 투병 중에도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창조과학회는 앞으로 창조신앙의 회복을 통해 교회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창조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공격을 받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 창조신앙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으로 회복시켜서 강건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저희 창조학회 향후 비전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한국창조과학회와 원천교회가 합력해 만든 원천창조전시관 개관식이 진행됐습니다. 전시관에는 창세기의 증거들인 삼엽충과 조개, 물고기와 공룡 등의 화석과 노아의 방주 모형이 전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수정되어야 할 교과서 소개와 창조질서에 관한 책과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재 등이 전시관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창조과학회는 창조과학 전시관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창조의 신성과 능력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진화가 틀렸다는 거 알고 성경의 증거들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있고 도구가 있다는 건 당연히 필수적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에도 한국창조과학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참된 과학 지식을 전달하고 성경의 역사성을 증거하기 위해 오는 5월과 8월 학술대회와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구세군이 3월 한 달간 사치풍조 추방과 절제운동을 촉구하는 2017년 구세군 건전생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구세군 김성훈 정의는 올해는 특히 중독을 예방하는 캠페인을 나부터 시작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적으로 넓혀나가자고 권면했습니다. 김성훈 정의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 것에서 일어났다며 정상적인 일상을 파괴하는 향락 중독만이 아닌 스마트폰과 전기, 수도 등도 함께 절제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전국에서 펼쳐지는 구세군 건전 캠페인은 1921년 3월 금주와 금연, 권면 캠페인을 시작으로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버드 신학대학원인 디비니티 스쿨 데이비드 햄튼 학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과정을 통해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다며
모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6일 하버드 디비니티 동문회가 주최한 특별 강연에 참석한 햄튼 학장은 미국 복음주의 백인 80% 이상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는 기독교의 종교적 입지가 감소하고 늘어나는 소수인종과 테러리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현상은 유럽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기독교의 국수주의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인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언어 등 공격을 줄이고 서로를 중요한 정치적 파트너로 여겨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의 지명을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 출판기념 북콘서트가 지난 20일 열렸습니다. 한기채 목사의 6년간의 행보를 담은 지명을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지명을 90개의 범주로 나눠 90회 설교와 교육을 할 수 있는 본문과 함께 지도와 명화로 구성됐습니다. 한 목사는 성경 속 현장, 바로 땅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그 땅에 담긴 영적 의미를 찾고 실천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신학대학교 권혁승 교수와 터치바이블 아카데미 김진선 박사의 지명에 대한 특별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법무부에 동성애 단체 재단 설립 반대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 교원은 동성애 단체에 대한 관할권 지정이나 법인 설립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전통문화와 윤리 도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교회건강연구원이 오는 23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창립 15주년 기념 교회건강 열린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교회건강연구원장 이효상 목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론 7교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한국교회연합 선교위원회가 육군 제2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진중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세례식에서는 70여 대 유모세 군종 목사의 세례 서약 진행 후 150여 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가장 좋은 광고 효과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는 방법일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에게 쉽고 친근한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한 기독교 방송인은 그 방법으로 버스 광고판에 성경 말씀을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 founder of a UK Christian TV network has found a unique way to share famous quotes from Jesus by displaying them on buses throughout London. Revelation TV's Howard Condor explains how God gave him the vision for this campaign called QuoteJesus.com. The Lord spoke to me very clearly about starting to put the words of Jesus on the buses in London. We have a website, we have the buses booked, we're now on our second campaign. In this video from the Quote Jesus website, Condor, who started his career as a musician, says he now believes God is using his previous self-promoting skills to now promote Jesus. I experienced firsthand how bands and performers were marketed ruthlessly. In time I became a Christian and saw things in a new light. I then channeled that same energy and drive which I had into working in a purpose greater than myself. Condor says he's overcome many challenges to launch this campaign, which he believes will impact many thousands of lives. With all the millions of Christians that are around today, all they need to do is just get on board, literally, with us, not just the buses, but to help us to just bring the quotes of Jesus to our generation. With so much political correctness in the UK seeking to silence the Christian voice, it's hoped these public displays of quoting Jesus will play a significant part in people going on their own personal journey towards faith in Christ. Peter Wooding for CBN News, London, England.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지난 17일 회동을 가졌습니다. 정책으로 보면 서로 양극단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주성철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주성철 목사입니다.
이미 보도가 돼서 회담 내용은 알려졌습니다만 여느 정상회담과는 다른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두 정상 모두 개인적 배경이나 정치적 성향들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서 과연 어느 통합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때에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트럼프를 별로 탐탁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또한 트럼프 역시 난민을 받아들여 독일에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보고 노골적으로 메르켈 총리는 난민을 받아들여 독일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나 메르켈이 서로 반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유럽에서 리더급 행세를 하고 있고 또한 미국은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서로 반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독일은 지난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해서 독일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함께 무너뜨리고 있다는 보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형식적이라도 관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많은 이슈에 대해 통합적 의견을 모았습니다. 난민들에 대한 높은 벽을 쳤던 미국도 종교적 난민에 대해서는 망명을 허용한다는 입장도 있었는데요. 두 정상의 만남 중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난민 문제도 그중 중요한 하나의 이슈였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여러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난민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 만나면서 자신이 주장했던 난민 문제를 아주 강한 어조로 비난했었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일은 독일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반대를 했던 트럼프는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에 대한 후속 처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난민들 가운데 테러 집단이 분명히 있음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난민 정책에 대해서 메르켈 총리에 수긍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네. 두 정상이 친구는 될 수 없지만 정치적 전략적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게 국제사회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도 언급했지만 독일과 미국은 서로 공존할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테러에도 같은 생각으로 합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는 유럽의 방위를 위한 나토 방위금에 지역 나라들이 국방 비용을 더 부담하는 일에는 완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메르켈 총리도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고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서 안전 보장을 위해 각 지역 나라들의 국방 예산을 더 많이 부담시키는 일은 변함이 없다고 보도가 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두 정상이 새로운 차원에서 협력하는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입장 차이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세계 평화를 이뤄내는 일에 더 많은 국가가 적극 협조하고 함께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로 매주 이 시간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봅니다.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 이 시간에는 신갈교회 이성진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특별히 이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네. 간단하게 교회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1900년에 4명의 성대에 의해서 창립됐고요. 현재 117주년 올해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계시군요. 네. 사역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교회는 지금 아무래도 오래된 역사 속에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과 하나 되기 위한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골 교회이지만 교회 학교 유치부서부터 청년부까지 100여 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출석하고 있어서 네. 그들을 중심으로 많은 그 수련회라든지 해외 탐방이라든지 국내 탐방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골 교회지만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특별히 시골 목회를 계획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동기라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아무래도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자란 시골교회에 많이 익숙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 농촌교회 롤모델을 만들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준비부터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농촌 인구가 아주 급감하고 있고요. 또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대가 끊긴 영농 후계자들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발전이 됐다 했지만 여전히 농촌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하나가 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목사님, 한국 농촌교회 롤모델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역들을 좀 알고 싶은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교회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농촌 교회에 적용할 만한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교회는 2009년에 전임자이셨던 김진성 목사님께서 그 다음 세대와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교회에 골프장을 건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저희 신갈교회 하면 골프장이 있는 교회 그렇군요. 이렇게 네.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 골프장이 우리 교회 성도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상의해서 네. 이천에서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주 1회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또 어른들 또 지역 주민들을 모셔서 전문적으로 레슨을 골프 레슨을 하는 골프 레슨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풋살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도 네. 저희 인근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군부대라든지 또 지역에 많은 젊은 그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들어와서 같이 운동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부닥쳐가면서 네.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그래서 풋살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특별히 이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목사님 목회하고 계신 지역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지역은 현재 면 소재지에서 한 15분 떨어진 지역인데요. 네. 가구 수는 한 160가구 정도가 됩니다. 네. 초등학교도 폐교가 됐고 또 중학교도 없는 그런 현재 실정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이천 지역에서 거리가 한 20분 정도 되는데 이천 지역에 우리 젊은 부부들 그 부부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주말에 들어와서 같이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 활동에 동참하고 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정착해서 지금 교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희망이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시골이다 보니까 체육대회라든지 또 노인에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중직들이 그 지역에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그 일을 진행할 때 저희 교회가 같이 참여해서 동참하고 또 재정적인 후원도 지원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사회와 함께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네.
도시교회나 농촌교회 상관할 것 없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농촌에 있는 신갈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젊은 세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그러나 저희 교회 최영수 장로님께서 2012년에 은퇴를 하시면서 네. 5억 원의 장학금을 기금하셔서 신갈 장학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2천여만 원 정도의 금액을 유치부서부터 청년부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고청 대상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해외 비전 트립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아동부를 대상으로는 국내 탐방을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신갈교회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목사님, 교회는 2,000여 개 큰 이미 사역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시골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지역도 독거노인도 계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의 면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정성이나마 보태는 그 역할을 지금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 명절 때도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쌀국수를 100박스를 사서 면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네. 복음화를 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신갈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계획과 기도 제목도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죠. 네, 앞으로의 우리 교회 계획은 지역사회와 통합의 기능을 중점으로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농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역에 들어와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통합의 기능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그 일들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해 가면서 지역에 들어오는 분들을 최대한대로 교회로 들어오게 해서 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장 기도 제목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풀사장 건립이 기초공사는 마무리됐지만 네. 예산 문제와 또 업자 선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를 놓고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줄어드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신갈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네.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계획하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절기상 춘분도 지나고 봄 날씨가 완연해지면서 옷차림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진 옷차림만큼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